대통령 당선인 측이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국민투표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6월 1일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함께 붙이자고 제안했습니다. 민주당은 본회의를 열어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4월 임시국회 회기를 오늘 자정까지로 단축하고 추가 임시회를 소집하는 회기 쪼개기에 나섰습니다. 야외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코로나 확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서울대 연구팀의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수입 함유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찍으면서 함유를 원료로 하는 립스틱, 로션 같은 화장품 가격까지 오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에너지 전쟁으로 확산됐습니다. 서방의 제재에 맞선 러시아가 폴란드와 불가리아에 대한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했습니다. 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국민투표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이 검수완박법을 6일 지방선거 때 국민에게 함께 물어보자고 나선 건데요. 중요 정책의 경우 대통령이 붙일 수 있다는 헌법 조항이 있지만 1987년 이후 한 번도 없었던 데다 가능은 한지 효력은 있는지 따져봐야 할 대목이 많습니다. 민주당을 저지할 방법이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이 승부수가 될 수는 있는 건지 차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 김단비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국민 투표를 제안했습니다. 공직자들이 수사에서 벗어나도 되는 건지 제외도 되는 건지 국민에게 물어본다면 우리 국민들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 생각합니다. 국민 투표로 이미 처리된 법안을 취소할 수 없는 만큼 민주당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투표를 실시해 검수완박을 국민이 원하는 것으로 나타나면 처리에 동의할 테니 그때까지만 기다려달라는 새로운 중재안 성격도 담겨 있습니다. 국민 투표 날짜는 6월 1일 지방선거 때를 언급했습니다. 비용적인 측면에서 지방선거 때 함께 치른다면 국민들에게 함께 같이 물어본다면 그게 큰 비용도 안 들고 국민들에게 직접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닌가 생각해서. 헌법은 대통령이 필요할 경우 외교, 국방, 통일, 기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 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윤 당선인 측은 기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이라며 국민 투표 대상이 된다고 했지만 전문가 의견은 엇갈립니다. 허영 경희대 석좌 교수는 검수완박은 국민 안녕에 관한 문제니 기타 안위에 해당한다고 한 반면 장영수 고려대 교수는 정책 투표가 아닌 대통령 신임 투표 성격이 되기 때문에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2014년 국민투표법 헌법 불합치 결정 후 개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투표인 명부 작성을 할 수 없다며 국민투표 추진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당선인 측이 국민투표 카드를 꺼내들었다면 이 검찰은 위헌 소송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대검찰청 현장 연결합니다. 구자준 기자, 국회 법사위원회를 통과한 수정안도 위헌이다. 검찰은 이렇게 보는 거죠. 네,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검수완박 수정안에 반대 의견을 다시 밝혔습니다. 박 차장검사는 김호수 검찰총장의 사표 제출로 사실상 총장 업무를 맡고 있는데요. 검찰이 수사를 못하도록 하고 기소권까지 제한하는 건 위헌 소지가 있는 게 명백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는 절차도 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차장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충분한 논의도 없이 미리 결론을 내려놓고 하루아침에 다수결로 강행 통과시킨 것은 절차상으로도 심각한 위헌 소지가 있습니다. 검찰은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을 낼 예정입니다. 검찰은 그동안 전담팀을 꾸리고 위헌 소송의 자격이 있는지 권한쟁의 심판 준비를 해왔고 법안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가처분 신청도 검토했습니다. 수정안 세부 내용에 대한 비판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검찰의 2대 범죄 수사 대상을
부패 경제범죄 등이 아닌 부패 경제범죄 중으로 토씨 한 글자가 바뀐 안이 통과됐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령을 통해 검찰의 수사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에서 공보팀장을 맡은 권순정 차장검사는 SNS를 통해 이성과 상식, 대한민국의 시스템이 무너진 불행한 날이라고 적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당선인과 검찰의 반발 속에서도 국회는 검수완박 법안 통과 막바지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한창 본회의가 열리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막고는 있지만 회기 쪼개기 전략으로 나선 민주당을 막기엔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국회 현장 연결합니다. 전혜정 기자, 지금 국회 본회의 상황 어떻습니까? 네, 박병석 국회의장은 오늘 오후 5시 본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을 상정하자 이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기 위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첫 번째 주자로 나서 2시간째 토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권 인수 시기에 이와 같은 무리수를 두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대통령 권력으로 간신히 틀어막고 있었던 지난 5년 동안의 민주당 정권의 부정부패 실체가 국민 앞에 드러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이에 앞서 본회의에선 오는 5월 4일까지인 이번 임시회 회기를 오늘 자정까지로 단축하는 회기 결정의 건을 먼저 가결시켰는데요. 민주당이 이른바 법안 처리를 위해 회기 쪼개기 전략을 택한 겁니다. 이 회기가 끝나면 필리버스터도 자동으로 종료된다는 점을 노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무력화시킨 겁니다. 이 민주당은 이번 회기가 끝나면 곧바로 다음 회기를 여는 방식으로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검수완박 법안을 차례로 통과시키겠다는 겁니다.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본회의 개최가 불투명했었는데 민주당이 결국 강행 처리에 속도를 냈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박병석 국회의장이 민주당의 손을 들어주면서 상황은 급진전됐습니다. 70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법률 생활을 왜곡시키고 또 짓눌러 왔던 그 큰 제도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순간입니다. 실질적으로 국민의힘이 이번에 법안 통과를 막기는 어려운 상황인데요. 민주당은 오는 5월 3일까지 검수완박 법안 2건을 모두 처리해 문재인 정부 임기 중 국무회의 공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보신 것처럼 박병석 국회의장은 결국 친정인 민주당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5월 4일까지였던 4월 국회를 오늘 미리 종료하면서 필리버스터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죠. 국회의장이 회기 쪼개기 꼼수에 앞장섰다는 비판을 피할 수는 없게 됐습니다. 유준 기자입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의 결정은 오후 2시 양당 원내대표와의 회동 이후 정해졌습니다. 박 의장은 오후 4시쯤 의원총회 추인까지 받은 합의안을 일방적으로 백지화한 전례를 찾기 어렵다면서 본회의 소집 의사를 밝혔습니다. 1시간 뒤 박 의장은 4월 임시국회 회기를 오늘 자정까지로 단축하는 회기 결정의 건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상정하면서 민주당의 회기 쪼개기에 동참했습니다.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중에 회기가 종료된 때에는 무제한 토론도 종결되는 것으로 간주되며 해당 안건은 다음 회기에서 직접시 표결하게 됩니다. 민주당의 압박 속에 중재안까지 냈지만 국민의힘이 거부하면서 더 이상 버틸 명분이 없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 민주당 의원은 박 의장이 민주당과 지지층의 압박에 정치적 부담을 느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부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은 박 의장 지역구 사무실에 조화를 보내고 문자 폭탄을 보내는 등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압박해왔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꼼수 논란은 어제부터 있었죠. 민주당을 탈당한 민영배 의원은 야권 몫으로 안건조정위원회에 앉아서 검찰 기득권을 부수고 싶다며 검수완박 법안에 찬성했습니다. 앞으로 다수당이 늘 이런 식으로 안건조정위를 무력화시키진 않을까 우려가 큰 대목인데요.
심야 난투극이 벌어진 밤샘 상황을 윤수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시도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피켓 시위를 하며 막아섭니다. 각 법률안의 내용 및 소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하여 정말 대한민국의 국회인가 싶을 정도로 부끄러운 모습을 우리가 보이고 있습니다. 네가 부끄럽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맞서 쟁점 법안을 최대 90일까지 논의하는 안건조정위원회 신청으로 맞불을 놨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열린 안건조정위원회는 언론에 공개할지 여부를 두고 시작부터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여야와 국회 직원 간 몸싸움이 벌어지며 회의장 가림막까지 부서졌습니다. 왜 언론을 막습니까?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우리의 요지입니다. 요지. 의장과 조정에서 그게 뭔데요? 내용이 뭔데? 내용을 보셔야죠. 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안건조정위는 민주당을 위장탈당한 민영배 무소속 의원의 역할로 회의 시작 8분 만에 속전속결로 종료됐습니다. 지금 토론을 할 수 없는 분위기라면 바로 패전 처리하겠습니다. 원천무효.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 반발했지만 민주당은 곧바로 전체 회의를 열고 법안 처리에 나섰습니다. 여야는 의사봉을 뺏고 뺏는 싸움까지 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위원장선생님 이렇게 앉으시니까 어디 있습니까? 자정 0시 5분쯤 전체 회의에 상정된 법안은 6분 만에 기립 표결로 가결됐습니다. 통과됐음을 선포합니다. 민주당 출신인 무소속 양양자 의원은 기립 표결에서 일어나지 않고 사실상 반대 의사를 표했습니다. 여야는 서로를 향해 국회 선진화법을 짓밟았다며 비난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덜컥 중재안에 합의한 뒤에 뒤늦게 반발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명분과 실리를 다 잃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속수무책인 상황에서 연좌 농성에 돌입했지만 그마저 참석률은 저조했습니다. 정한희 기자입니다. 국민들도 반대한다. 검수완박 중단하라. 국민의힘은 국회 본관 계단에서 검수완박 법안 저지를 위한 연좌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다음 달 3일까지 릴레이 농성을 이어가기로 했지만 선포식 참석 의원은 20여 명에 불과했습니다. 첫 주자로 나선 지도부도 일정을 이유로 1시간 만에 자리를 떴습니다. 민주당이 심야에 법사위 전체 회의를 열어 법안을 기립 표결로 단독 통과시킬 때도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 했습니다. 오히려 음주 의혹으로 역공의 빌미를 줬습니다. 술 먹고 햇살 부리는 곳이 아니에요, 국민의힘 의원님들. 누가 술을 마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음주하면 대체 한번 할까요? 제가 지금 다 맡았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중재안에 합의한 것에 대해 거듭 사과했습니다. 저희 판단 미스 또 그로 인한 여론 악화 이런 부담을 당에게 지우고 또 의원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부분에 책임을 전가시켜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본회의에서의 무제한 토론과 대국민 여론전 이외에 뾰족한 대응 방안은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한입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국제사회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대한민국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검수완박 법안에 우려한다는 서한을 법무부에 보낸 OECD 뇌물방지 워킹그룹 의장을 저희가 인터뷰했는데요.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 제재를 포함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은우 기자 보도 보시고 이 국민투표 카드와 관련해 아는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OECD 뇌물방지 워킹그룹 드라고 코스 의장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부터 지적했습니다. Some of those provisions are very close of breaching the OECD Anti-Bribery Convention. I am afraid that this bill is opening more problems than it is closing problems. 국회의 주요 범죄 수사부서의 인력 현황을 보고하도록 한 법안 내용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I have to say that
I cannot recall any other country where the Prosecutor General would have to report to the Parliament on concrete cases. The OECD Anti-Bribery Convention has an article number 5 which prohibits any political interference in cases of foreign bribery. 코스 의장은 닷새 전 우리 법무부에 국회의장 중재안을 비판하는 서한을 보낸 인물. 검찰 수사권 박탈이 법제화되면 조사와 내부 논의를 거쳐 OECD 차원의 공식 의견을 낼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We can ask Korea to change the legislation, issue a critical public statement. We can even organize a mission to Korea. 권고가 무시되면 더 강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Prove that they don't want to implement our recommendations. We have at our disposal, let's call the whole set of measures. OECD 뇌물방지 워킹그룹은 회원국이 이 협약을 준수하고 이행하는지 상시 점검해왔습니다. 코스 의장은 앞서 법무부에 보낸 서한은 누구의 요청이 아니라 자체 판단으로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우입니다. 아는 기자, 아자 시작합니다. 정치부 최선 기자 나왔습니다. 당선인 측이 돌연 꺼내든 국민투표. 예상치 못한 변수인데요. 시청자분들이 관심이 많아요. 국민투표는 어떻게 하는 건지, 이게 혹시 입법권 침해는 아닌지, 이번 갈등의 해결책이 될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다 물어오셨는데 오후에 갑자기 발표가 됐습니다. 네, 앞서 오전 간부회의 때 당선인 비서실이 윤석열 당선인에게 국민투표를 해보자 이런 제안을 던졌다고 하는데요. 민주당의 검수완박 강행을 막아설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국민 여론을 활용하는 승부수를 구상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국민투표를 한 적이 없어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제 궁금한데요. 일단 검수완박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는 있는 겁니까? 네, 일단 헌법 72조를 보시면요. 국민투표를 제한할 수 있는 요건이 나옵니다. 대통령이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국민투표는 헌법 개정과 관련해서도 붙일 수 있는데요. 역대 국민투표는 개헌 또는 대통령 재신임을 위해서 6차례 치러졌는데 1987년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검수완박을 중요 정책으로 해석한다면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겠지만 헌법학자들의 의견은 앞서 리포트에서 언급했듯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 자, 민주당은 당선인이 취임 전에 이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취임 후에 국민투표로 그 법안을 통과된 법안을 무효시킬 수도 있는 겁니까? 네, 국민투표로 국회를 통과한 법안을 무효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또 국민투표로 민주당의 강행 처리를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게다가 국민투표를 실시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민투표법이 지난 2014년 재외국민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났거든요. 헌법에 부합하지 않으니 2015년까지 법을 고치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고쳐지지 않아서 근거법이 사라진 겁니다. 국민투표를 담당하는 선관위에 문의를 해봤는데요. 근거법의 헌법 불합치 판결로 투표인 명부 작성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국민투표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선관위 말대로 먼저 국민투표 법을 개정을 해야 한다면 다수당인 민주당이 이 동의를 안 해주면 그게 쉽지가 않은 거네요. 그렇습니다. 민주당에서 2020년 11월에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는데요. 네. 검수완박 찬반을 묻기 위한 국민투표라서 거대 야당이 된 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여줄 가능성 높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따져보면 이 현실화되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 그럼 당선인은 왜 이 카드를 꺼내 든 걸까요? 네, 헌법학자들이나 유관 기관들을 취재를 해봐도요. 수십 년간 법만 다뤄왔던 윤 당선인이 국민투표가 쉽지 않다는 걸 몰랐을까? 이런 대답을 내놓더라고요. 네. 알고도 국민투표 카드를 던졌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물리적 저지 목적보다는 민주당을 압박하는 여론전 차원에서 국민투표를 띄웠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지금 국회가 압도적으로 다수의 힘을 가지고 이렇게 헌법 가치를 이렇게 유린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을 국민들께서 원하는 것인지 직접 물어보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국민투표는 국회로 대변되는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직접 민주주의 제도잖아요. 민주당이 독식하고 있는 국회를 통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국민을 상대로 직접 정치를 하겠다. 이런 의도도 담겼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민주당은 이 국민투표 카드가 나오니까요. 더 속도를 낼 분위기던데요. 네, 본회의가 열리기 직전에 의원총회에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검찰 제도를 제대로 바꿔내자
라고 하는 것이 국가 안위의 문제입니까? 외교 통일의 문제입니까? 법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께서 특히나 법을 가지고 국민들을 이렇게 혹세무민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헌법의 가치와 삼권 분립을 무시하고 자신의 뜻을 국민 주권인 양 위장하고 있는 윤석열 당선인과 국민의힘의 모습이 가증스럽기까지 합니다. 국민투표 카드로 결국 국회를 패싱하자는 거 아니냐는 건데요. 당분간 협치보다는 강대강 대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네, 다음에 국회로 좀 가보면요. 박병석 국회의장 결국 민주당 뜻대로 회기 쪼개기 꼼수를 수용한 모양새입니다. 네, 민주당의 꼼수 중 하나인 회기 쪼개기를 박병석 의장이 수용해 주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자신의 중재안을 거부했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었는데요. 이유가 어떻든 정상적인 의회 절차를 놔두고 꼼수에 동조한 국회의장으로 기록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도 이 과정에서 사실 꼼수의 연속이에요. 네, 민주당은 본회의 의결 전 단계인 법사위에서부터 자신의 입맛에 맞게 의원을 넣었다 빼었다 하는 사보임을 4차례나 했는데요. 상임위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은 정략적 꼼수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소위에서 수적 우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같은 당 민영배 의원을 탈당시켜서 무소속으로 만든 위장탈당이 꼼수의 절정이었는데요. 국민의힘은 검수완박 법안을 대표 발의한 민 의원이 야당으로 신분을 심사한 것이 위헌이라며 안건조정위원회 의결에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신청까지 냈습니다. 네, 이 꼼수의 연속에 협치도 사라지고 참 안타깝네요. 네, 최선 기자 잘 들었습니다. 청와대와 차기 정권의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방송대담에서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을 조목조목 비판하자 당선인 측도 남은 임기에 집중하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조영민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방송사와의 대담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을 비판했습니다. 새 정부의 집무실 이전 계획이 별로 마땅치 않게 생각이 됩니다. 하루라도 청와대에 있지 못하겠다. 이런 유의 결정과 추진 방식은 윤 당선인이 청와대를 구중궁궐이라고 표현한 것을 두고서도 자기들이 정권을 잡았던 시대 프레임을 문재인 정권에 덮은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여성가족부 폐지, 북한 선제 타격 등 윤 당선인의 공약과 발언도 조목조목 비판했습니다. 잘 알지 못한 채 여가부를 폐지하겠다라고 하면 그것은 조금 맞지 않는 이야기다. 라고 하는 것이 의무죠. 윤석열 당선자가 선제 타격을 이야기한다든지 또는 아주 북한의 ICBM 발사에 대해서 대단히 거칠게 표현하는 버르장머리를 고친다든지 이런 식의 표현들은 국가 지도자로서는 그것은 적절하지 못한. 윤 당선인 측은 국민을 위한 일에 집중하라고 반박했습니다. 임기가 이제 채 보름도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이 퇴임의 시점에 이르신 만큼 대통령으로서 국민과 또 우리 헌법 가치를 수호하는 여러 가지 모든 일에 더 관심을 가지고 그 책무에 집중해 주실 거라고. 집무실 이전 비판에 대해선 문 대통령의 광화문 대통령 시대 공약을 끄집어내 맞불을 놓았습니다. 지켜봐 주셔야죠. 현 대통령께서 청와대에 있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먼저 성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덕담을 해주는 게 대인다운 도리라고 꼬집었습니다. 채널A 뉴스 조용훈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대담에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전쟁 위기에서 대화 국면으로 전환했다고 자평했습니다. 하지만 그제 열린 열병식에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선제 핵 사용 가능성까지 거론했습니다. 강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엄한 음악과 함께 레이저쇼가 시작되고 조명 장치를 온몸에 두른 항공 육전병들의 스카이다이빙이 밤하늘을 화려하게 수놓습니다. 불꽃을 내뿜는 전투기 7대도 어둠을 가르며 에어쇼를 펼칩니다. 더 높이 솟구칠 위대한 강국 김일성 광장 상공을 통과하는 비행사들에게 관중들은 열렬한 박수갈채를 보내고 있습니다. 북한 인민군들은 몸에 감긴 쇠사슬을 근육으로 끊어내거나
온몸으로 돌판을 격파합니다. 이틀 전 평양에서 열린 열병식은 어젯밤 8시 TV로 방영됐습니다. 역대 열병식 중 가장 늦은 공개였습니다. 장면 전환 등 다양한 효과 작업으로 시간이 꽤 걸린 것으로 보입니다. 호위를 받으며 차량이 이동하는 모습부터 레드카펫을 밟는 모습까지 김정은 위원장의 화려한 등장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전략무기 공개와 함께 15분간 이어진 김 위원장의 육성 연설은 위협적이었습니다. 전쟁 방지 목적 외에 자신들을 위협한다면 핵무력을 선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처음 드러냈습니다. 핵무력을 질량적으로 강화하여 이미 전쟁 상황에서 각이한 작전의 목적과 임무에 따라 각이한 수단으로 핵 전투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미 국무부는 열병식에 대한 채널A의 질의에 국제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면서도 대화 가능성은 열려 있다는 원론적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은하입니다. 다음 달 10일 정오부터 전면 개방되는 청와대 관람 온라인 예약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74년 만에 열리는 청와대를 보고 싶은 신청자들이 몰리면서 한동안 접속이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홍지은 기자입니다. 전면 개방되는 청와대 관람 예약이 오늘 오전 10시부터 시작됐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톡, 토스 등을 통해 관람 신청을 받았는데 시작하자마자 접속자가 몰리면서 청와대 개방 홈페이지 서버가 한때 먹통이 되기도 했습니다. 취재진이 직접 오전 10시 관람 신청을 해보니 예상 대기 시간만 49분, 대기 순번만 4,854번으로 실제 접속하기까지 29분이 걸렸습니다. 청와대 이전 TF 측은 동시 사용자 수가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140만 건을 초과해 서버가 다운됐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하는 다음 달 10일 정오를 기점으로 전면 개방되는데 오늘 오후 6시 기준 관람 첫날과 주말을 중심으로 시간대별 제한 인원 6,500명을 넘겼습니다. 개방 행사 이후 입장 규모와 운영 방식은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도와 입장객 추이 등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고 서울 용산 국방부청사에 마련될 새 대통령 집무실 명칭 공모에도 1만 명 넘는 국민이 참여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앞서 국민의 집을 제안한 바 있는데 일반 국민들도 국민을 뜻하는 민을 활용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 이전 TF는 다음 달 15일까지 공모를 받아 6월 초 명칭을 확정합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네, 여랑야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친하게 지내라. 누구에게 한 말일까요? 네, 윤석열 당선인인데요. 윤 당선인이 오늘 그 문화, 예술, 체육계의 유명 인사들과 만났는데 이들과 친하게 지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현장 모습 보고 오시죠. 부당한 판정 때문에 되게 국민들이 좀 분노하고 막 이랬는데 아주 우리 최민정 선수가 금메달 딱 따는 바람에 좀 사람들이 그 스트레스 좀 풀고 박수 한번 제가 좀. 새로운 정부가 좋은 정책을 하시려면은 이 자리에 모인 이런 사람들하고 좀 친하게 지내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 뭐 의도를 다 들켜버렸네. 대단하신 분이에요. 뭐 초대 손님들이 화려했네요. 근데 영상 보니까요, 이 최민정 선수에게 판정 이야기를 하던데 네. 후보 시절일 때 이 올림픽 당시에도 강하게 문제 제기를 했었죠. 네, 맞습니다. 당시 윤석열 후보는 중국을 강하게 비판했었는데요. 스포츠맨십은 자유민주주의와 맥을 같이 한다면서 대한민국 역사를 중국에 예속시키려는 이 동북 공정을 비판하고 서태지와 아이들의 발해를 꿈꾸며 뮤직비디오를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자리가요, 경청식탁, 이거 뭡니까 네. 이건? 사실 이게 인수위 국민통합위원회 주최로 일주일에 한 번씩 진행 중인 건데요. 국가 원로, 또 재난 안전사고 피해 국민에 이어서 오늘 세 번째 자리였습니다. 경청식탁이라는 이름처럼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자주 많이 듣길 바랍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 웃고는 있는데 잘 안 맞는 구석이 있나 보죠? 네, 상대를 향한 이 발언의 온도차가 좀 있는데요. 어제 공개된 대담에서 문 대통령은 윤 당선인의 선제 타격론을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자가 선제 타격을 이야기한다든지 만약에 핵을 탑재했다 그러면은 선제 타격 밖에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없고요. 북한의 ICBM 발사에 대해서 대단히 거칠게 저런 버르장머리도 정신 확 들게 하겠습니다. 국가 지도자로서는 적절하지 못한 그런 표정이. 대담 내내 당선인을 향해서는 아주 싸늘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북한을 향해서는 레드라인을 넘었다고 말하면서도 대화를 계속 강조했습니다. 그러자 이런 질문도 받았는데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좀 강하게 얘기해 줄 때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정말 답답합니다.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한다는 것이 현명한 길이겠습니까? 문 대통령이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노력한 건 사실 모두가 알고 있는데 이 북한은 노력을 안 한다는 게 문제죠, 사실. 네, 문 대통령은 이 남쪽에서 평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북한에 있는 김정은 위원장은 연일 핵무기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핵무력의 기본 사명은 전쟁을 억제함에 있지만 전쟁 방지라는 하나의 사명에만 속박되어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한국도 핵을 가져야 된다라는 주장이 도미노 핵 확산 현상이 벌어지게 될 테고 어처구니 없는 주장, 기본이 안 된 주장 좀 나무라야 됩니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 대한 평가를 묻자 안 하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네, 마지막 주제 보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선인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 의사를 밝혔다죠? 맞습니다. 박주선 취임준비위원장이요. 어제 대구에 박 전 대통령 사저를 찾아서 윤 당선인의 친필로 된 초청장을 직접 전달했다고 합니다. 장거리 이동이 현재 건강 상태로 봐서는 염려스럽기는 하지만 운동과 재활 치료를 열심히 해서 이번 취임식에 참석하도록 하겠다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되면 윤 당선인과 문재인 대통령 부부 또 박 전 대통령의 한자리에 모인 모습을 보게 될 전망입니다. 다른 전직 대통령들은 어떻습니까? 사실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 대신에 부인 김윤옥 여사,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도 초청 대상입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부인 손명순 여사는 와병 중이라서 아들 김현철 씨 초청을 검토 중이라고 하고요. 노태우, 전두환, 이승만 전 대통령의 가족들도 초청할 계획이라는데요. 과거를 딛고 하나가 되는 취임식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정파를 떠나서 모일 수 있는 자리가 많지는 않으니까요. 국민통합위해서 다들 참석하면 좋겠습니다. 네.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인수위원회는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을지 5월 하순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서울대 연구팀이 분석을 해보니까요. 야외에선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코로나 확산 우려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서상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공원에서도, 축제장에서도, 행사장에서도 대부분의 국가들은 야외에서만큼은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탁 트인 야외에서는 실내보다 감염 위험이 낮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서울대 연구진이 전 세계적으로 오미크론 변이가 창궐하던 지난 1월에서 3월, 야외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는 25개 국가에서 공원으로의 이동량이 늘어남에 따라 1에서 3주 후 신규 확진자가 얼마나 늘었는지 분석했습니다. 확진자가 증가한 국가도 줄어든 국가도 있었는데 25개 국가를 합해 분석했더니 1주, 2주, 3주 뒤 야외 이동량에 따른 신규 확진자 수에는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감염 위험이 높은 실내에서 마스크를 안 써도 되는 야외로의 이동량이 늘기 때문에 오히려 위험도가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실외 마스크 해제 여부를 5월 하순에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확진자 숫자가 아직은 많습니다. 야외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나라와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좀 힘들거든요. 이르면 다음 주부터 실외 마스크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했던 방역 당국은 난감해졌습니다. 정부와 인수위는 확진자의 7일 의무 격리 해제 시점을 두고도 이견을 보였습니다. 정부는 이르면 5월 23일 격리 의무를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인수위는 새 정부 출범으로부터 100일 이내로 그 시기를 8월 중순까지 늘려잡았습니다. 채널A 뉴스 서상입니다. 해외에 나가시는 분들 부쩍 많아지셨던데요. 해외에 나가시려면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다는 영문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확인서 발급 비용이 터무니없이 비싼 데다 병원마다 천차만별입니다. 백승우 기자입니다. 한 이비인후과 병원에 찾아 출국용 신속 항원 검사와 영문 음성 확인서 발급 비용을 물어봤습니다. 혹시 금액은 얼마인가요? 총 8만 원 나와요. 병원 내부엔 검사와 증명서 발급 비용을 게시해야 하지만 찾아볼 수 없습니다. 네, 여기에는 안 나와 있고 네, 그렇게 받고 있어요. 의사 말 한마디에 비용이 줄기도 합니다. 한글진단서는 2만 원이고 영문진단서는 3만 원이거든요. 그거 그냥 한글진단서비로 받을 때도 있거든요. 그 정도는. 또 다른 병원은 신속항원 검사와 증명서 발급 비용을 최근 2만 원 더 올렸습니다. 원래 4,000원이세요. 근데 여기도 35,000원이라고 써있던데. 그거하고 다른 거예요. 반면 만 원에 검사와 확인서 발급까지 다 해주는 곳도 있습니다. 신속학원 영어로 만약에 그 떼게 되면은 만 원이고요. 네네, 신속학원 말한 거예요. 네, 방금 제가 발급받은 해외 출국용 신속 항원 검사 영문 음성 확인서입니다. 해외여행 수요가 늘면서 발급받으려는 사람도 늘고 있는데 가격은 천차만별 고무줄입니다. 취재진이 서울의 이비인후과와 내과 12곳을 확인해 보니 최대 8배나 가격 차이가 났습니다. 코로나 의심 증상으로 검사를 받을 땐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5,000원이면 가능하지만 출국을 위한 검사와 음성 확인서 발급은 비급여 대상이라 병원이 임의로 가격을 정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제출을 하라고 해서 제출을 하는 건데 이렇게 금액이 마치 장사하듯 이제 흥정하듯 얘기하니까 굉장히 좀 황당하더라고요. 채널A 뉴스 백수입니다. 계곡살인 의혹 사건 속보로 이어갑니다. 이은혜의 남편 살해 시도 의혹, 지금까지 알려진 낚시터 보거독 사건 외에 추가 살해 계획이 있었다는 의혹이 포착됐습니다. 어떤 수법이었는지 이솔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계곡살인 의혹 사건의 피해자 윤모 씨가 경기도의 차량 정비업소를 찾은 건 지난 2018년 6월. 타이어에 펑크가 나 수리를 맡겼습니다. 엔진오일하고 타이어 펑크 수리하고 간 차고요. 우측 뒷바퀴 가운데 쪽에 있을 거라고 기억을 해요. 검찰은 당시 타이어 펑크가 이은혜의 추가 살해 시도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최근 낚시터 살인미수 의혹을 전면 재수사하던 중 당시 목격자로부터 관련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낚시터에서 물에 빠졌던 윤 씨가 이은혜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왜 자신을 밀어 빠뜨렸냐고 따져 물으며 이은혜가 자신의 차량 타이어에 펑크를 냈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목격자 진술을 바탕으로 차량 수리 이력을 조사해 실제 수리를 받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지난 2019년 6월 30일 윤 씨가 계곡에서 숨지기 전 두 차례의 살해 시도가 있었던 정황을 확인하고 검찰은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한 상황. 그런데 한 달 전 수상레저 시설에서 바나나 보트를 태운 사실이 드러난 데 이어 1년 전 타이어에 구멍을 낸 정황까지 추가로 확인된 겁니다. 윤 씨가 타이어 수리를 받은 시점은 이은혜가 윤 씨의 생명보험에 가입한 지 10개월이 지난 뒤였습니다. 검찰은 보험 가입 이후 지속적인 살해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솔입니다. 기후변화로 수온이 상승하며 동해안 생태계가 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공격하는 청상아리가 발견되고 열대에 사는 어종들이 울릉도 앞바다를 점령했습니다. 강경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몸 길이 3.2m의 거대한 상어 한 마리가 바닥에 놓여 있습니다. 강원 고성군 인근 해상에서 그물에 걸려 올라온 청상아리입니다. 열대와 온대 해역에 사는 청상아리는 이빨이 송곳처럼 날카롭고 안구가 시커먼 게 특징으로 성질이 난폭하고 사람을 공격하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속초와 강릉에서 청상아리와 악상어가 잡히는 등 강원 동해안에선 공격성 강한 상어들이 잇따라 발견되고 있습니다.
해경은 순찰을 강화하고 어민과 서핑객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바다에서 활동하다 보니까 솔직히 좀 의식이 안 되지는 않아요. 해경에서 안내 문자가 와서 위험 사항을 알렸고 각 해변 순찰을 했어요. 상어는 한류와 난류가 만나 먹잇감이 많아지는 시기 남해안에서 서해안으로 이동하는데 최근엔 동해안에서도 발견되는 일이 부쩍 늘었습니다. 어린 파랑돈 무리가 고운 자태를 뽐내며 헤엄칩니다. 몸에 노란빛이 선명한 인디안 촉수도 유유히 물살을 가릅니다. 모두 따뜻한 물에서 사는 난류성 어종입니다. 국립생물자원관이 울릉도 일대 바다 생태계를 조사한 결과 그동안 보지 못했던 색동 놀래기 등 49종의 어류를 새롭게 확인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해수온 상승하고 영향을 받아가지고 열대성 어종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출현하기 때문에 위험한 상어 종류들도 개체수가 증가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기후변화의 역습에 동해안 생태계도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야자나무 열매에서 추출한 기름이죠. 팜유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팜유를 원료로 하는 화장품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조현선 기자입니다. 따뜻한 봄 날씨에 사회적 거리두기까지 풀리면서 색조 화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립스틱도 안 쓰다가 또 이제 많이 쓰게 되고 색조 제품도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평소보다. 먹거리, 생필품은 물론 화장품 가격까지 올라 소비자들은 부담입니다. 체감하고 있어요. 그냥 지나가면서 보기만 해도 그냥 가격이 오르는 게 대학생이고 자취를 하면은 숨만 쉬어도 돈이 나가는데 화장품이 한 번에 나가는 돈이 되게 큰데 다른 지출을 줄여서 화장품을 산다든가? 화장품을 여러 개 사는 것도 이젠 사치입니다. 부담이 되죠. 뭔가 새 제품을 살 때도 더 다른 브랜드로 가야 되나 이런 고민도 되고 남아있는 거 없는지 다시 한번 보게 되고 새로운 색깔이나 새로운 라인을 새로 사지는 않게 될 것 같아요. 이유는 국제 팜유 가격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팜유는 화장품이나 비누 등을 만드는데 반드시 필요한데요. 지난달 수입 팜유 가격이 톤당 1,400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기초 원료인 팜유 가격에 이어 포장재와 물류비까지 오르며 화장품 업체들은 가격 인상에 나섰습니다. 이니스프리와 미샤 등 중저가 화장품 브랜드가 지난달부터 가격을 올린 데 이어 아모레퍼시픽도 지난 25일부터 로션, 팩트 등 일부 제품가를 평균 10% 올렸습니다. 여기에 세계 최대 팜유 수출국인 인도네시아가 내일부터 일부 팜유 제품 수출을 금지하면 팜유 가격은 더 뛸 것으로 전망됩니다. 먹거리에 화장품까지 전방위로 치솟는 물가에 소비자의 부담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 코로나 이후 배달기사 숫자는 42만 명까지 크게 늘었습니다. 빠른 배송 경쟁에 안전사고도 늘었는데요. 대통령직 인수위가 해법으로 기본 배달료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실효성 있을지 김유빈 기자가 현장 목소리를 취재했습니다. 승용차로 배달 부업을 하는 배달기사를 따라가 봤습니다. 실제 배달 현장이 어떤지 제가 한번 동행해 보겠습니다. 저녁 8시, 콜이 잡힌 식당까지 가는데 수많은 배달 오토바이들을 지나칩니다. 차선을 넘나들기도 하고 이거 위험해 보이잖아. 운전 중 핸드폰을 보기도 합니다. 신호 걸려서 옆에 오토바이를 봤는데 스마트폰을 4대를 켜놓고 운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차량 진입이 힘들어 취재진은 어렵게 도착했지만 혹시 많이 기다리신 건지 좀 걸린 것 같아요. 한 30분. 배달 오토바이들은 사람과 차량 사이를 마구 비집고 다니며 고개 운전을 펼칩니다. 코로나19 이후 이륜차 교통사고는 1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배달 과정에서 사고로 사망하신 배달 노동자가 18분이나 되고 인수위는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해 배달 노동자 단체가 요구하는 안전 배달료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현재 3,000원 이하의 낮은 기본 배달료를 4,000원 이상으로 높이되 불투명한 할증 시스템을 투명하게 바꿔 할증 때문에 무리하게 운전할 일은 막자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안전배달료가 배달원의 안전운전을 보장하진 못한다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소득을 최대한 많이 올리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교통 안전 차원에서 해결하려는 방법이 필요하다. 안전 배달료가 도입되면 배달료 인상으로 이어져 소비자와 점주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가상화폐 거래 규모가 커지면서 거래소를 운영하는 기업이 처음으로 대기업이 됐습니다. 이 밖에도 SK가 12년 만에 현대차를 제치고 재계 순위 2위에 올라섰습니다. 박지혜 기자입니다.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 10년 전 설립돼 무섭게 몸집을 불려왔는데 올해는 고객 예치금 5조 8천억 원을 포함해 자산 총액 1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두나무를 대기업 집단을 넘어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으로 단숨에 지정했습니다. 공시대산 기업 집단을 넘어서 상출까지 바로 포함이 되는 기업 집단이 있느냐와 관련해서 제 기억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정부는 자산 총액 5조 원이 넘으면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해 공시 의무를 부여하고 10조 원이 넘으면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으로 지정해 채무 보증 제한 등 추가 규제를 합니다. 정부가 올해 지정한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은 47곳. 두나무를 비롯해 태양광 패널 사업을 하는 OCI, 해운 호황으로 수익이 급증한 HMM 등 8곳이 추가됐습니다. 공시대상 기업 집단에는 슈팅게임 배틀그라운드를 만든 게임업체 크래프톤 등 8곳이 새로 포함됐습니다. 재계 순위도 12년 만에 바뀌었습니다. 3위였던 SK는 반도체 매출 증가로 2위로 올라섰고 현대차는 3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카카오, 네이버 등 IT 기업도 성장세를 유지하며 대부분 작년 대비 자산 총액이 늘었습니다. 반면 한국투자금융과 중흥건설에 인수된 대우건설도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반도체와 가상화폐, 게임, 태양광 같은 미래의 먹거리 산업이 치고 나오고 금융과 건설 같은 전통 산업은 점차 밀려나는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러시아가 에너지 전쟁에 본격적으로 돌입했습니다. 폴란드와 불가리아로 가는 가스관을 잠가버렸는데요. 두 국가 모두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국으로 거론되는 곳이죠. 권갑구 기자입니다. Чтобы приобрести российский природный газ, они должны открыть рублевые счета в российских банках. 우려했던 상황은 결국 현실이 됐습니다. 러시아는 유럽 3대 가스관 가운데 하나인 야말 유럽 가스관을 통한 폴란드 공급을 중단하고 투르크 스트림에서 불가리아로 흐르는 밸브도 잠갔습니다. 폴란드와 불가리아는 계약서대로 유로화, 달러화로 가스 대금을 냈다고 반박했습니다. 폴란드 정부는 비축량이 충분하다며 국민들을 안심시켰지만 Nasze magazyny wypełnione w 76%. To jest wysoki poziom wypełnienia. 폴란드와 불가리아의 가스 수입량 가운데 러시아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50%, 90% 정도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폴란드는 미그 전투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대신 미국에게 F-16 전투기를 받는 방안을 제시했다가 백지화됐고 불가리아는 F-16 전투기 8대 구매 계약을 최근 체결했습니다. 러시아가 두 국가부터 보복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러시아 제재에 반대해온 오스트리아와 헝가리에서는 공급 차질이 빚어지지 않았습니다. 독일에서는 우리나라와 미국을 포함한 40개국 국방장관이 온오프라인으로 모였습니다. And I know that all the leaders leave today more resolved than ever to support Ukraine. 미국은 나토 비회원국과 협력도 강조하며 우리나라 등 아시아 태평양 4개국도 언급해 정상회의에 초청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채널A 뉴스 홍갑구입니다. 안녕하세요. 스포츠 뉴스입니다. 선동열, 장효조, 이승엽 등 프로야구 전설들의 기록은 영원할 것 같았는데요. 올 시즌 그 기록들이 하나둘 깨지면서 현역 선수와 전설들의 경쟁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양현종의 공이 예리하게 꽂힙니다. 메이저리그에서 올 시즌 복귀한 양현종은 무려 555일 만에 KBO 리그 승리를 신고했습니다. 역대 최연소 2000이닝 기록과 함께 통산 1700탈삼진 기록도 달성했습니다. 프로야구의 전설 선동열의 통산 탈삼진 기록을 넘어섰고 2위도 가시권에 들어왔습니다. 양현종은 통산 150승에도 2승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 한 경기 한 경기가 역사가 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직 현역이기 때문에 기록을 계속 좀 나가는데 더 좀 집중을 하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바람의 아들 이종범의 아들인 이정후는 3,000타석 달성과 함께 프로야구 최고의 타자가 됐습니다. 통산 타율 3할 4푼으로 타격의 달인인 장효조가 30년간 보유하던 통산 타율 1위 자리를 꿰찬 겁니다. 약점이던 바깥쪽 밀어치기까지 보완하면서 무결점 타자로 진화하고 있는 이정후. 아버지 이종범과 대선배 이승엽의 기록마저 깨뜨리고 있습니다. 최소 경기 최연소로 900안타 기록을 달성했고 조만간 1000안타 기록도 신기록이 예상됩니다. 전설들의 기록이 하나둘 깨지고 있는 올 시즌 프로야구. 그라운드에 다시 열기가 찾아올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욱입니다. 목이 칼칼하고 눈도 답답하지 않으셨나요? 오늘 서울 도심은 뿌연 황사먼지로 가득했습니다. 중부와 호남엔 미세먼지 주의보도 내려졌는데요. 대기가 정체되면서 황사는 예상보다 오래 머물겠습니다. 내일도 서울 등 서쪽 지역은 종일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내일 곳곳으로 아침 기온은 한 자릿수로 시작해서 낮에는 20도를 웃돌며 일교차가 15도 이상 나겠습니다. 얇은 옷을 여러 겹 입어서 기온에 맞게 옷차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전남 남해안과 경남 서부 내륙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아침 기온 서울은 12도로 출발하고요. 한낮에 서울 25도, 대구는 23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모레 새벽부터 아침 사이 전국에 비가 오겠는데요. 양은 적겠습니다. 비가 그치곤 기온이 다소 낮아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청문회는 국회에 요청안이 도착하면 20일 내에 마쳐야 합니다. 오늘이 21일째지만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는 안 열리고 있죠. 토론하라고 만든 안건조정위원회는 위장탈당 편법에 무력화됐죠. 고성과 몸싸움으로 국회 선진화법도 빛이 발했습니다. 검찰을 개혁한다면서 정작 국회는 본인들이 만든 법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데요. 그래서 물음표를 찍겠습니다. 국회 개혁은 누가?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